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6.25 전쟁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25 전쟁을 좀 복습을 잠깐 하고 그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6.25 전쟁 원인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259쪽부터 260페이지의 내용인데 259쪽부터 260페이지에 보면 그 6.25 전쟁 순서 중에 6.25 전쟁 순서의 지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낙동강 방어선이 설정되고 이 낙동강 방어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죠. 중요한 사건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서울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38도선을 돌파하는데 이날을 이제 기념해서 내가 국군의 날로 한다 했어요. 국군의 날로 기념을 한다 했고 이 38도선을 돌파하고 이제 그 다음에 38도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중공군이 참전한지도 모른 채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나오는 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나오는 헷갈려하는 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흥남 장진호 전투 참배했으니까 장진호 전투 우리가 처음으로 중공군 이긴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제 흥남 철수가 먼저냐 1사 후퇴가 먼저냐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둘 중에 어느 게 먼저냐 이게 먼저죠 이거.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 인천 상륙작전 시험 나오고 요거 1사 후퇴 요거 시험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 휴전협상에 들어가죠. 휴전협상. 이때부터 이제 휴전협상에 들어가고 이 휴전협상만 몇 년 걸린 거야? 2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2년이 걸렸고 자,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나오는데 그 이승만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헌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알자. 오늘날 개헌 방법하고 이때 개헌 방법하고는 달라요. 이때 개헌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돼요. 선생님 잠시만요. 음, 3분의 2 이상이 동의만 하면 돼. 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걸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야지 이제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헌법이 통과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오늘날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국민투표. 헌법을 고치는 거. 헌법을 고치는 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성윤이는 오늘 안전벨트를 안 맸다. 그거는 이제 법을 어긴 거고 성윤이는 납세를 안 하기로 했다. 이건 헌법을 어긴 거죠. 헌법을. 그렇다면 이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구하게 되는데 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을 바꾼 게 바로 발췌 개헌이에요. 발췌. 발췌라는 뜻이 찾아서 개헌했다는 뜻이에요. 찾아서 개헌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승만이 국회의원들한테 함부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 간선제를 해가지고는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되기 어려우니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위에 발췌 개헌, 간선제를 직선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국민들은 당연히 대통령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직선제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죠. 직선제는.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당선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은 1대 대통령을 하다가 6.25가 터지고 그다음에 2대 대통령을 6.25 중에 한 거야. 2대 대통령을 6.25 중에. 그리고 6.25가 끝나고 3대 대통령을 하고 있고 네 번째까지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한 거야. 이게 이제 4.29가 되는 거야.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발췌기원을 해서 대통령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승만이 미국하고 협상을 이제 휴전 협상을 이승만이 휴전 협상을 반대하자 미국이 야, 이 할배야 그냥 휴전해라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휴전 못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맺어지는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시하죠. 이거 완전 진짜 깡패 같은 조약인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시하니까 미국이 거절하자 이것 시험에 나온다 했죠. 거제도 포로를 석방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휴전을 하고 이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요걸 요렇게 가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약을 제시받았는데 휴전하고 나서는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철수할 거를 겁나했던 거야. 그래서 한반도에 계속해서 누구를 잡아놔야 된다? 미국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미국을 잡아놓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거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후기 제1부 이승만 정부의 후기와 독재.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경제 위기가 왔다. 특히 미국의 소비재 경제 형태. 미국의 소비재가 뭐냐면 미국인들이 남거나 버리는 것을 한국에 역수출하는 거죠. 한국에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가 헌 옷 버리면은 그 헌 옷이 아프리카로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304억. 설탕, 밀가루, 면 이게 다 흰색이잖아. 그게 304억이에요. 304억. 그래서 이 304억이 있는데 이 304억을 이제 이게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 왔거든.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국민들한테 판매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304억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국의 농가들이 이제 농가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그냥 304억 나오면 이승만 찍어요. 다음에 사회 경제 전반이 붕괴돼 있었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휘청하면 우리는 같이 휘청하는데 이제 더 한 현상이 나타난 거지.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승만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었다. 자유당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그 박정희를 이승만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든 거죠. 여기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범석 같은 사람도 여기 있었던 거지. 이범석. 그리고 이범석 많이 배웠죠. 한국 광복군 참모장 했던 이범석. 이런 사람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공정책을 추진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거창양미 학살 사건도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을 거다. 자, 요거 보자. 발췌 개헌. 시험에 나옵니다. 발췌 찾아서 개헌한다. 1950년 5월 30일 6.25 전쟁 중에 제2대 대통령,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었다. 그래서
자, 그래서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이 되고 당선되면서 이승만 세력의 급감과 동시에 다음 대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음. 부산 정치파동,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한 번씩.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보기로 나와.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발췌개헌이 일어난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피난와 있을 때 헌법을 고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걸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간첩 혐의로 이제 구속시킨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의 개헌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 임기는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간선제, 요거 직선제로 개편. 요거 중요하다. 자, 요거 4.4.5.입 사건. 4.4.5.입 사건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적어서요. 소수점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자,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안의 철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건 6.25 전쟁 중이고 6.25 전쟁이 끝나고 대통령을 두 번만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초대 대통령은 영원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지. 초대 처음 하는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바꾸고 했는데 그냥 이거 듣기만 하세요.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숫자가 210명이었어요. 이게 몇 명이 돼야 되냐면 나도 정확하게 숫자를 안 계산해봤는데 145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된단 말이야. 왜냐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144명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거 145명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로 145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물어본 거야.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 그 교수를 불러갖고 뒤에 소수점이 있지 않냐. 그 소수점이 뭐가 있다? 5가 있다. 그리고 뒤에 소수점이 각하 5가 어디 있습니까? 있지 않냐고. 그렇습니까? 5는 뭐가 돼? 반올림이 되지. 그럼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는 거? 146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비꼬는 용어로 소수점 사건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그 진사님들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 위해서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나 얘기를 할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망하면 부통령이 권력을 계승하는데, 국무총리가 권력을 계승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부통령도 국민이 뽑았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부통령도 국민이 뽑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반대쪽에서 얘가 당선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망하면 다음 대통령이 실제로 권력을 장악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관심사는 부통령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그거 좀 모질했거든. 거의 이승만 꼬붕이었거든. 그런데다가 이승만을 가장 대항할 만했던 사람이 장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간첩 혐의로 사형받고 신익희 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당선이 됐어. 이런 걸 흔히 얻어 걸렸다 하죠. 그리고 부통령은 또 민주당, 여긴 여당에서 됐고 여긴 야당에서 되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 장면이 기차 타고 가다가 암살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안 죽고. 그리고 조봉암 사형시키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요거 시험에 나오겠지. 자,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통령 조작 사건이다. 질문. 부통령을 왜 조작해? 내가 아까 방금 소식에 얘기했는데 부통령을 왜 조작할까요?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누가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다음 권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기붕을 부통령을 만들어야 돼. 왜냐면 이때 당선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기붕을 부통령을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에 비밀 선거인데 나랑 은지
나리가 같이 가서 이제 투표용지를 보고 성민이가 나와가지고 은지하고 나리가 누구야 장면 찍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 이제 남산에서 발견되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먼저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게 이제 마산까지 시위가 확장되는데 이때 당시에 3월 20일 날 마산 상고 지금 용마고등학교를 입학 예정자였던 그 중학생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이때 일본의 그 정부군의 총에 맞고 이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에 맞은 건 아니고 그 내가 볼 때 하여튼 이 학생이 죽었는데 이 학생을 바다에 던졌는데 뜨지 못하게 이렇게 뭐 나름 방법을 좀 취했어야 되는데 안 취하고 그냥 던졌던 것 같아. 근데 이 학생의 시신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체류탄에 머리가 뚫린 흔적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위가 확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 중요하다. 3.15 부정선거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래서 1960년 4월에 그 고려대 학생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고 다른 대학도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그 경성제국대학 다녔던 학생들 그 대장만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이때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제 시위가 더욱더 확산되고 지금의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이 초등학생이 이제 그 누구냐 나중에 그 박정희 정권 붕괴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이제 뭐 민주화의 상징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식들. 그래서 지금 보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 이렇게 버려졌는데 이게 체류탄에 머리가 뚫렸는데 이게 불어가지고 이제 오른 거지. 요거 시험에 나온다. 허정의 과도정. 자, 진선님 질문해 볼게요. 6.25 전쟁 중에는 개헌했다 했지. 그게 무슨 개헌? 발췌 개헌이라 했지.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승만이 독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터지는데 이거의 원인은 뭐다? 3.15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이 가운데서 이제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의 시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9 혁명이 진행되는데 그리고 이 4.19 혁명 과정에서 이승만이 하야하기로 결정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승만이 하야했어. 그럼 이승만이 하야했으면 권력이 비어있겠네. 있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 비어있는 권력 상태를 누가 수습해줘야 되잖아. 그게 허정이야. 그래서 허정의 과도정부라고 하지. 혹시 아시는 분? 그 과도 혹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임시로 대통령 한 사람 누구야? 세 글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야했을 때 임시로 대통령 했던 사람. 여러분 모르는구나. 황교안이라고. 그분이 대신 정치를 했죠. 그래서 이 과도 정부도 얘네들이 이 이승만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게 이제 중간 다리를 놔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된다. 그리고 이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를 개헌함. 이게 3차 개헌인데
내각 책임자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의 지도자가 있고, 근데 이 국가의 지도자는 권력이 없어. 모든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의회가 가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 의회도 최고 장이 있겠네. 그래서 그 장을 또 새로 뽑는 거고. 그래서 내각 책임자는 의회가 모든 권력을 가지는 거. 이 허정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권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다시 실시합니다. 선거를 다시 실시해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윤보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윤보선 이게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이 공화국이라고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윤보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지. 윤보선과 장면의 정부가 수립되는데 잘 들어봐요. 윤보선은 정부고 장면은 의회야. 자, 질문할게요.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노? 내가 책임질 때. 그렇죠. 장면이 더 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보선 정부라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인식하냐면 장면이라고 얘기해요. 장면. 긴면.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이런 거 다 박정희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다 누가 했다? 윤보선이 계획했고 박정희가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차 개헌. 4차 개헌은 뭐냐면 3.15 특별법. 3.15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3.1 운동을 폄하하는 이런 사람들도 조금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 잡기 위해서 이 4차 개헌을 하는데 이 4차 개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급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는 소급입법이 뭐야? 3.15 부정선거에 대한 소급입법. 소급입법. 진사는 소급입법이 뭔 것 같아요? 이때 법이 제정돼도 계속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9월 3일 날 법을 만들었어도 그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처벌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보자. 1차 개헌, 이승만, 간선제에서 직선제, 그다음에 2차 개헌, 4.4 5.입 사건, 초대 대통령은 영원히 대통령할 수 있다. 4차 개헌, 4차 개헌 같은 경우는 내각 책임제, 5차 개헌, 5차 개헌이 3.15 부정선거 소급입법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사님들 잠시 쉬었다가 9시 10분에 수업할게요. 좀 정리 좀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고를 했다. 수고를 했다.